절대 아침에 이 과일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인데요.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기셨잖아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시려면 콩팥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 3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딱 15분만 투자하세요. 먼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침마다 바나나 드시는 분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대한신장학회 발표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환자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에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노폐물 제거하고 전해질 균형 맞추고 혈압도 조절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4시간 일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 콩팥이 망가져도 처음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 이게 중요합니다. 심장 기능의 73% 이상이 손상돼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피곤하고 다리가 붓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콩팥 손상의 주범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높은 칼륨. 둘째, 과도한 당분. 셋째, 옥살산염이에요. 이 3가지가 콩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과일이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니요.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무너뜨리는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알고 있던 바나나가요.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위험합니다. 바나나 1개에는 약 42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는 하루 칼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해요. 계산해 보세요. 바나나 2개만 먹어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간호사셨는데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바나나 2개, 우유, 꿀을 넣어서요.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즉시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응급실에 실려갔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보카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식으로 유명하지만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개에 700mg이 넘어요. 콩팥이 약하시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렌지와 감귤류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콩팥에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오렌지 일개에는 약 24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염 함량도 높죠. 특히 오렌지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과일 여러 개를 압축한 거니까요. 칼륨과 당분 농도가 훨씬 높거든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오렌지 주스 한 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위험이 41% 높았어요. 41%입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결석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자몽은 더 심각합니다.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키죠. 콩팥병 환자분들이 복용하시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과 함께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콩팥에 나쁜 과일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와 오렌지입니다. 둘 다 칼륨이 높아요. 기억하시죠?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 수박입니다. 여름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라고요? 콩팥에는 최악일 수 있습니다. 수박의 91% 이상이 물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산입니다. 수박은 칼륨 폭탄이거든요. 100g당 112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수박을 드실 때 양 조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 조각만 드시려다 보면 어느새 반통을 드시게 되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500g만 드셔도 560mg의 칼륨을 섭취하시게 됩니다. 게다가 수박은 당분 함량도 높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죠.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콩팥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름철 응급실에 콩팥 관련 응급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박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영호님 이야기예요. 퇴직군인 출신이시고 손주분들이 3명 계세요.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평생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작년 여름에 시원하다고 수박을 많이 드셨는데요. 일주일 후 다리가 심하게 붓고 소변량이 줄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하셨어요. 손주들 여름방학에 같이 놀아주시려고 건강 챙기신다고 수박 드신 건데 오히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콩팥을 무너뜨리는 과일 3가지였습니다. 바나나, 오렌지와 감귤류, 수박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3가지는 모두 칼륨이 높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은 꼭 피하셔야 해요.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약이나 보충제 없이 우리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과일이에요. 첫 번째, 기적의 과일 사과입니다. 사과 하나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서양 속담 들어보셨죠? 콩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에 약 195mg 정도밖에 안 돼요.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죠. 콩팥병 환자분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짜 힘은 따로 있어요. 바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 배출시키는 성분이에요. 콩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을 줄여주는 거죠. 우리 콩팥의 일을 덜어주는 겁니다. 2018년 네이처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6개월간 매일 사과 하나를 드시게 했더니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됐어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12%면 약이라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사과 하나로 이 정도 효과라니 놀랍지 않으세요? 사과의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도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콩팥 세포를 보호하죠.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정숙님 이야기입니다. 주부시고 텃밭을 가꾸세요. 우리 어머니들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당뇨병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 직전까지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이요법을 강조하셨고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투석을 미룰 수 있게 됐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금 손주분들과 텃밭에서 같이 채소 심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래 친구분들 사이에서 가장 건강하시다고 소문이 나셨대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과일은 우리 콩팥 건강의 슈퍼히어로예요.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100g당 77mg에 불과해요. 한 컵 정도 드셔도 부담이 없죠. 하지만 영양소는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의 핵심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콩팥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요. 만성 염증을 줄이고 우리 콩팥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20년 추적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3번 이상 드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23%입니다. 10명 중 2명 이상이 콩팥병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 한 분이 콩팥병을 피할 수 있다면 블루베리 정도는 드셔야 하지 않겠어요? 블루베리는 또한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서 많이 겪으시는 방광염 말이에요. 블루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닌 성분이 박테리아가 요로에 달라붙는 걸 막아줍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상행 감염으로 콩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신울진염이라고 하죠. 이게 반복되면 콩팥에 흉터가 생기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블루베리가 이를 예방해주는 겁니다. 블루베리는 냉동해도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사다가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다만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당분이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적의 과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과와 블루베리예요. 둘 다 칼륨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 콩팥을 지켜주는 과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우리 콩팥과 요로 건강의 최고 수호자예요. 크랜베리도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100g당 85mg 정도예요. 하지만 효과는 막강하죠. 특히 요로 감염 예방에 탁월합니다.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긴은 대장균이 방광벽에 붙는 걸 방해해요. 대장균은 요로 감염의 주범이거든요. 이 박테리아가 달라붙지 못하면 소변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코크런 리뷰의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크랜베리 제품을 정기적으로 드신 여성분들은 요로 감염 재발률이 35% 감소했습니다. 특히 재발성 요로 감염 환자분께 효과적이었어요. 크랜베리는 또한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옥살산 칼슘 결석의 형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신장 결석 환자분들께 크랜베리 주스를 권장하시는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최미경님 이야기예요.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자영업자분이시죠. 반복되는 방광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항생제를 드셔야 했죠.
항생제, 내성도 걱정되셨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의사 선생님이 크랜베리 보충제를 추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드시기 시작했죠. 6개월 후 방광염이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식당 일도 하시면서 손주분 유치원 데려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해지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셨대요. 또래 사장님들 사이에서 가장 활기차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사실 때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판 크랜베리 주스 대부분은 설탕을 엄청나게 넣었어요. 이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롭죠. 차라리 크랜베리 보충제나 냉동 크랜베리를 사서 직접 주스를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약간 신맛이 강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감수하실 만하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요. 자,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크랜베리예요. 이 3가지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우리 콩팥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일만으로 충분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해요. 먼저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드셔야 해요. 우리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물은 돈 안 들잖아요. 다만 이미 콩팥병이 진행된 경우는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부종이 있으시면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우리 콩팥에 부담을 주죠.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신중하게 드세요.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 콩 같은 거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어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우리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동네 공원에서 걸으시면 돼요.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로 콩팥 기능을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검사하셔야 해요. 이 두 질환은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여기서 실천 가능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세요. 점심 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고요. 저녁에는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 한 잔을 드세요. 이 간단한 루틴이 우리 콩팥을 지켜줍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죽음의 과일 3가지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을 제한하세요. 바나나는 일주일에 1개, 오렌지는 반개, 수박은 한 조각만 드시는 식으로요. 과일을 드실 때는 식사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단독으로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거든요.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세요.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생과일을 씹어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죠. 과일 섭취량은 하루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 2개 정도의 양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과일에도 적용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콩팥을 무너뜨리는 과일 3가지. 바나나, 오렌지와 감귤류, 수박이에요.
칼륨과 당분이 높아 우리 콩팥에 부담을 주죠.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사과, 블루베리, 크랜베리입니다. 우리 콩팥을 보호하고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세요. 냉장고 안을 점검하시고 죽음의 과일은 줄이고 기적의 과일을 채우세요.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어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을 바꿀 겁니다. 건강한 콩팥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또래 친구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